네, 안녕하세요. 제2의 디지스트 X 테드 진행을 맡게 된 유청학생회 장도건입니다. 네, 강연자 소개에 앞서서 디지스트 X 테드에 대해서 먼저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디지스트 X 테드는 기술 창업 교육센터와 디지스트 총학생회가 함께 주관하는 행사로 디지스트 구성원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소통의 장입니다. 네, 일시는 매달 1회씩 진행되고요. 그리고 주제는 기술 창업 교육 포함해서 자유주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매달 1회씩 진행되니까 다음 달에도 이제 제3회 디지스트 X 테드가 진행될 예정인데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강의자 소개를 해드리자면 16학번에는 한 소문이 있는데요. 아주 게임 개발을 잘하고 게임 개발에 미치는 학생이 있습니다. 그 학생을 무대 위로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큰 박수로 맞아주세요. 많은 분들이 와주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추석은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네요. 네, 저는 오늘 디지스트 X 테드에서 게임 지식과 관련해서 발표를 맡게 된 이승현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서 가장 먼저 질문으로 많이 시작을 하니까요. 네, 이 그림 무엇일까요? 포트폴리오 팜플렛처럼 보이기도 하죠. 어떻게 보면 다 정답이고 어떻게 보면 다 오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료는 제가 디지스트 2학기에 지원할 때 보충 자료를 내드립니다. 다른 학교와 다르게 상당히 다른 종류의 보충 자료 같은 걸 제출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저는 제가 고등학교 때나 아니면 중학교 때 만들었던 거를 좀 취합을 해서 음악 만든 거와 같이 해서 이런 식으로 자료를 제출했었는데요. 그 결과는 지금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앞에서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는 제가 있네요. 저는 게임을 만듭니다. 그렇게 말하면 너무 중구난방한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으니까 좀 더 자세히 이야기를 하면 저는 학부생 수준에서 취미로 인디게임을 만듭니다. 만일 오버워치나 스타크래프트 아니면 롤이나 메이플처럼 엄청나게 잘 만든 게임을 기대하고 오셨다면 살짝 실망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만들어 가져오는 설명할 게임은 인디게임인데 인디게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몇 년 전에는 어떤 식으로 정의가 되었냐 하면은 외부 자원의 지원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만드는 게임들은 인디게임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이제 현재 와서는 살짝 조금 의미가 달라졌습니다. 크라우드 펀딩 같은 것도 많아졌고 그리고 그 외에도 인디게임 개발사들이 돈을 벌 수 있는 사람이 많아졌기 때문에 최근 정의를 제가 제 나름대로 다시 내려보자면 게임을 만들고 싶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다른 사람의 영향이나 간섭 같은 걸 받지 않고 자신들이 만들고 싶은 대로 자기 고집대로 만드는 게임들이 인디게임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인디게임을 만드는 과정을 어떻게 하면 잘 설명할 수 있을까를 좀 많이 고민을 해봤는데 굉장히 좋은 이미지를 하나를 제 카드디스플레이에 세웠어요.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물론 장난입니다만은 네. 게임 시작하는 기간 중 상당한 기간은 저런 상태가 되기도 해요. 왜냐하면 게임의 종류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제가 취미로 시작하는 게임들은 보통 빠른 기간 내에 많은 시간을 써서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게임전 같은 경우에는 48시간 안에 정말로 거짓말하고 한 30시간 정도 투자를 해가지고 만드는 경우도 많고요. 아니면 축제를 위해서 게임을 만든다. 일주일 안에 정말 하루에 10시간 넘어서 써가면서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밤을 새는 경우가 종종 있을 것이고 아침에 마무리 작업을 하면서 아무 생각이 안 들 때쯤에는 보통 거의 저런 모습이 되는 것 같습니다. 꼭 이런 건 아니고 언제나 계획을 세워서 만드는 사람도 있지만요. 장난 여기까지 하고 실제로 게임 제작할 때는 크게 이런 정도의 프로세스를 거칩니다. 이런 프로세스는 많은 자본이 투입되는 큰 게임 제작 과정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밸브나 넥슨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큰 프로젝트 같은 걸 만드는데 어떤 과정을 이루어지는지는 게임 연구 컨퍼런스라는 그런 것을 자세히 물어볼 수 있고 저는 제가 아는 것을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시작하는 것은 보통 위에 보이는 것처럼 한 문장이나 한 구절 같은 것에서 보통 시작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가장 시작하기 좋은 방법인데 사실 기존에 나와 있는 게임들이 어떤 식으로 제작되는지를 한번 역교육이라고 하거든요. 이걸 한번 쭉 따라서 해보면 대부분의 게임들은 한 문장 내지는 한 문단을 요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 있는 이 문장들을 보면서 이게 무슨 게임인지 한번 예측을 한번 해보실 수 있나요?
한번 뭐 간단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그러면 한번 생각한 게 맞는지 한번 답을 한번 공개해 볼게요. 생각한 게 아닌 게 나온 분들도 상당히 있을 것 같아요. 여기는 생각했던 이름이 나온 분들도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이렇게 줄여놓은 한 문장이라는 것은 굉장히 다양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봤던 이 문장들이 여기 보이는 좀 생소한 게임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모두가 많이 알고 있는 그런 유명한 게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아까보다는 좀 더 익숙한 이름들이 많이 나왔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한 문장을 어떻게 정하는지는 뭔가 굉장히 신경을 쓴다기보다는 뭔가 굉장히 넓은 의미에서 뭔가를 잡는 것이 제일 좋은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런 한 문장은 어디서 나올까요? 뭐 돈도 땅 파면 안 나오는데 이거라고 해서 갑자기 막 생겨나지 않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 아이디어가 굉장히 많이 널려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이게 뭐 예를 들면 몇 가지를 가져온 건데요. 뭐 동아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동아리가 아니어도 아니면 친구들끼리 그냥 만나서 노는 과정에서 갑자기 그냥 이야기하다가 아 이런 게임 있으면 좋겠다라고 그냥 갑자기 얘기 꺼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 게임을 하는데 아 이거는 어떻다 이러면서 그럼 거기서 이야기를 꺼내서 그것부터 시작을 하면 굉장히 좋은 예시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동아리에서 같이 놀면서 갑자기 그냥 뜬금없이 아이디어가 나와서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고요. 혹은 게임을 하다가 이것처럼 게임을 하다가 갑자기 생각이 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뭐 이걸 하는데 이 게임을 하는데 아 난 이게 마음에 안 든다. 뭐 간단한 예시를 들어보면 하스스톤 하는데 뭐 사정이 마음에 안 든다. 이런 간단한 것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안 드는 것부터 시작을 하면 이걸 고치고 싶기 마련이고 아니 뭐 그렇게 생각 안 하실 수도 있지만 아 이걸 한 번쯤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아 나는 그러면 이게 이렇게 되어 있는 게임을 만들고 싶다 시작을 하는 겁니다. 혹은 친구들이랑 밥을 먹을 때 아니면 술자리 이럴 때도 그냥 뜬금없이 이야기하다가 생각이 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문제는 이제 잘 적지 않는다는 게 있죠. 뭐 이거는 저희 일상에서 많이 떠오르는 건데 좀 뭔가 좀 제대로 된 주제 같은 거 좀 더 찾고 싶다 하는 분들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죠. 우리나라에는 이제 굉장히 다양한 게임 행사들이 많이 있어요. 생각보다 소규모에서 대규모까지 많이 있는데 여기 나와 이제 뭐 비콘이나 아웃 오브 인덱스, 보드게임콘 그리고 부산 인디 커넥스는 다 오프라인에서 열린 행사들입니다. 비콘이랑 아웃 오브 인덱스는 상대적으로 규모가 좀 작은 편이고요. 참가자도 한 100에서 200명, 300명 이 정도로 되니까요. 많아봤자 보드게임콘은 굉장히 큰 행사입니다. 그래서 이런 게임 행사 같은 데 가서 작은 규모 행사랑 큰 규모 행사에서 둘 다 얻을 수 있는 게 다 따로따로 있어요. 예를 들면 작은 규모 행사는 그 게임의 개발자한테 직접 가서 아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아니면 이거는 어떻게 아이디어를 얻습니까? 이러면서 직접 질문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대화를 할 수가 있죠. 그럼 그 대화를 통해 가지고 아 나는 그러면 이런 것도 한번 시도해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큰 게임 행사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성공한 게임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성공한 사례를 분석하는 것도 저희 게임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아이디어를 얻기가 쉽습니다. 혹은 보이는 것처럼 온라인 게임잼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온라인에는 뭐 게임잼은 이제 좀 이따 아래에서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 뭐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전 세계 게임 제작자들이 특정한 주제를 가지고 짧은 시간 안에 뭐 게임을 만들어내는 행사입니다. 여기 있는 에디션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대화라고 하거든요. 이것도 그래서 모여서 예를 들면 뭐 컨텐츠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편하게 48시간이나 72시간 안에 게임을 만들어서 올려야 됩니다. 바닥부터 만드는 경우도 있고요. 이게 만들어져 있는 것들이 경우도 있고요. 근데 주제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예를 들면 가장 최근에 일어났던 루덴드 42의 주제는 공간이 부족하다는 게 테마였어요. 근데 이게 영어로 하면 running out of space니까 스페이스로 우주도 가져가죠. 그래서 우주를 달린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한 사람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거 주제를 만들어서 이렇게 뽑아낼 수도 있어요. 사실 최근 만든 몇 개의 게임들은 몇 개의 주제에서 오기도 한 것 같네요. 그래서 이렇게 좀 쓸만한 문장을 뽑아냈으면 이걸 좀 구체화시키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뭐 급하게 며칠 안에 만들 때는 이렇게 뭐 자세한 계획은 필요 없고 간단하게 며칠 정도 끝날 수도 있지만 좀 뭔가 큰 장기 프로젝트를 하고 싶다. 그러면 아무래도 좀 시간을 쓰면서 기획의 시간을 써야지 나중에 만들 때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요. 일단 제가 지금 보통 이런 거 기획을 할 때 쓰고 있는 툴은 파워포인트를 많이 씁니다. 좀 신기하게도. 근데 어떤 툴을 사용하는지는 사실 큰 상관이 없어요. 좀 이따 엔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겠지만
어떤 툴을 사용하는지는 상관이 없고 자신의 생각을 잘 정리하기 쉬운 툴을 사용하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림이나 다른 요소들을 쉽게 넣을 수 있는 요소가 좋아요. 왜냐하면 기획을 할 때 그냥 글로만 적을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글로서는 마치 설명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는 그림을 그려서 넣는 건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기 가져온 거는 아직 제작에 들어가진 않았지만 이번 겨울이나 아니면 내년 봄쯤에 작업하러 생각하고 있는 게임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가장 먼저 스토리인데요. 다소 난잡하게 내용들이 널려져 있죠. 뭐 스토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 미니게임 같은 조그마한 게임에는 큰 필요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뭐 스토리가 중시되는 언더테일 같은 RPG 게임이나 혹은 뭐 아이작의 버드 시리즈처럼 내부에다 스토리를 많이 숨겨놓는 것 같은 경우에는 스토리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시작이 있죠. 시작에서 출발해서 뭐 게임을 진행을 합니다. 그럼 뭐 중간에 실패를 하거나 하면 이런 엔딩 같은 분기점들이 적혀 있는 거죠. 꼭 이런 식으로 구성할 필요는 없고 자신의 방 스토리 구성을 하면 됩니다. 아, 나는 스토리가 이랬으면 좋겠다. 그럼 그대로 적은 다음에 나중에 만들 때 그걸 따라서 만들면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분기점이 갈라지는 부분을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구성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게임 메커닉인데요. 어떤 식으로 게임 작동하고 어떤 식으로 규칙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한 페이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다음 슬라이드에서 이제 게임이 어떤 식으로 모습을 보여줄지 설명하겠지만 여기 보면 이렇게 네모들이 있죠. 그리고 이거는 기본적으로 함선을 조립해가지고 그 함선 조립 하나를 가지고 다른 함선들이랑 싸우는 게임이에요. 테마가. 그러면 함선 같은 거 조립하기 위한 그런 블럭들이 여기 있고요. 그리고 그 블럭 안에 뭐 이거는 무기가 해당되는 모듈이고 이거는 뭐 방어에 해당되는 모듈이고 이거는 다른 거에 해당되는 모듈일 수 있잖아요. 그럼 그걸 어떻게 구현할 건지 그냥 최대한 자세하게 적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알지만 다른 사람은 모르잖아요. 예를 들면 글 같은 경우는 그걸 쉽게 풀어서 설명을 하지만 내가 만든 걸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기 위해서는 이게 뭐다라고 설명을 좀 해줘야지 이 사람이 이거구나라고 받아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처럼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모르는 사람이 봐도 이거는 대충 이런 식으로 만들고 싶다는 걸 알 수 있게끔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은 이제 UI 구성입니다. UI 구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간단하게 한번 그림을 그려보는 거예요. 큰 그림 그린다는 표현들 많이 쓰잖아요. 그것처럼 난 내 게임은 게임상에서 이런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한번 간략하게 만들어보는 거예요. 보면 뭔가 있어 보이기도 하지만 진짜 게임 화면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이 우주 이미지는 그냥 아무 이미지나 우주에서 찾아서 갖다가 쓴 거고 이 네모들은 정말 간단한 네모들이에요. 그리고 여기 있는 건 글씨체가 깨져가지고 제가 자료 옮기는 과정에 깨져가지고 살짝 넘어가긴 했지만 그냥 글씨들이고 숫자들이고 그냥 이거 하나하나가 지금 어떻게 작동할지는 저도 몰라요. 만들면서 없어질 수도 있고 새로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한번 그려보는 거예요. 한번 나는 대충 이런 이미지를 구상하고 있다는 것을 한번 브레인스톰 해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예측해보는 건 상당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방금 두 슬라이드에서 제가 설명한 거에 비해서 이게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쉬웠을 것 같아요. 보시면 여기 함선이 있고 여기 무기가 있고 무기에서 공격을 하고 이게 적함선이겠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그리고 상대방한테 설명하기 쉽고 그리고 만들기 너무 많이 돼요.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아까 방금까지 내용을 보면 상당히 많은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기획을 해야 되냐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 사실 이거는 너무 크게 고민할 필요가 없겠네요. 왜냐하면 기획은 결국에는 자기가 하고 그걸 제작으로 이끌어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기획은 이 정도면 내가 그래도 이걸 바탕으로 뭔가 해볼 수 있겠다라는 기반 작업이 끝났다는 생각이 조금이라도 들면 바로 제작으로 넘어가는 편도 어느 추천을 드립니다. 다음 파트는 이제 그래서 제작 파트인데 실제로 제작하는 파트. 가장 큰 내용으로 표현될 만큼 제일 많은 시간을 쓰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실제 제작이 긴 프로세스를 하나하나 설명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설명한다고 해서 모두 바로바로 이해하기도 쉽지가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게임 엔진을 기준으로 어떻게 제작이 이루어지는지 정말 간략하게만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보시면 여기 이제 위쪽에 있는 그림들이 게임 엔진이고 아래쪽에 있는 게 기준 같은 거죠. 그래서 왼쪽에 있는 엔진일수록 좀 더 사용하기가 쉽습니다. 자유도가 떨어지죠.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엔진일수록 사용하기가 점점 어려워지는데 근데 대신 정말 많은 것들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기믹으로 게임을 깼는데 게임이 꺼지게 만들 수도 있는 거죠. 왼쪽에 있는 게임으로도 가능할 수도 있지만 그래서 게임을 꺼진 다음에 게임을 틀었더니 완전히 다른 게 나오는 거죠. 이런 기믹을 사용하는 게 작년쯤에 한번 유행을 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게임을 만들 때는 이게 뭔가 싶은데 엔진이라는 걸 사용합니다. 결국에는 이게 그 엔진들인데 엔진들이 뭐냐 하면은 프로그래밍 해보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프로그래밍 하면 뭐 여러 가지
기능들을 사용하기 위해 가지고 헤더 파일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를 임포트 같은 거 시키잖아요. 그런 것처럼 다양한 기능들이 모여 있는 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원래는 그림을 당장 간단한 화면에다 뭘 띄우기 위해서 그림을 불러오는 것부터 상당히 많은 노력이 필요한데 그것도 이 엔진을 사용하면 상당히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음악을 넣는거나 아니면 애니메이션 주는 거, 이동하는 것도 포함해서 말이죠. 그래가지고 근데 일정 수준을 넘으려면 그러니까 게임을 만들 때 어느 정도 수준 이상의 게임을 만들고 싶으면 결국에는 프로그램이 필요하긴 합니다. 근데 이거는 피할 수가 없긴 해요. 그래도 비교적 프로그래밍을 좀 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초심자한테는 게임 메이커를 많이 추천하고요. 그리고 좀 더 본격적으로 만들어보고 싶다 하는 사람들한테는 유니티를 많이 추천합니다.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긴 한데 게임 제작 자체에 대해서 사실 대부분 게임 제작에 관련된 거는 인터넷에 굉장히 수많은 자료들이 있어요. 전 여기서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경험하고 제 개인적으로 알려드리고 싶은 내용들도 공유하고 싶고요. 그래서 여기는 이만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테스트 및 추천입니다. 책을 읽을 때 이 책이 몇 번째 판인지 뭐 확인해 본 적 있으신가요? 왜 뭐 교과서 막 두 번째 판, 세 번째 판 이러면서 에디션이 있잖아요. 그래서 게임도 버전이 올라가는 것도 그냥 에디션이랑 비슷한 겁니다. 한 번 나온다고 해서 이 게임 지금 당장 완벽하지 않아요. 이거를 완벽하게 만드는 사람도 있지만 이거를 계속 버전을 수정하고 아니면 유저들의 요구에 따라 새로운 콘텐츠를 추가하면서 버전 업데이트를 계속 하입니다.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좋은 방법으로는 게임을 올리는 거죠. 정확히는 게임을 뭐 마켓이나 아니면 itch.io 같은 경우에도 인디게임 사이트 같은 건데 여기다가 올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반응을 보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에도 하루에도 이런 게임들은 진짜 수백 개씩, 수천 개씩 올라오고 사이트에 그리고 여기에 하나하나 관심을 주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건 뭐냐? 바로 여러분들의 친구들이나 지인들입니다. 여러분들 친구들한테 지인들한테 나 게임 만들었으니까 한번 테스트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면 아마 대부분 그래 한 번쯤 해주지 이런 식으로 가벼운 마음으로 테스트를 해줄 것입니다. 그리고 친구니까 아니면 지인이니까 부담스럽게 문제점이 있는 부분이나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을 좀 더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뭐 주변에 게임 같은 걸 좀 잘 하는 사람이라면 좀 진지한 분석을 해줄 수가 있겠죠. 만약에 전 게임을 테스트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싶으면 저 혹은 아니면 저희 게임 제작자가 보드카 게임기에 가져오시면 뭐 저희가 이런저런 테스트 같은 걸 해드릴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게임 개발 관련된 내용은 마무리인데 발표를 끝내기 전에 간단하게 두 개의 질문 정도를 해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하면 게임을 잘 만들 수 있을까요? 결국 게임을 만들고 싶을 때 좋은 게임을 만들고 싶을 것입니다. 모두가 플레이하기 싫어하는 나쁜 게임을 만들고 싶진 않잖아요. 그래서 아까 책에 대한 얘기 했었죠? 이것처럼 똑같습니다. 이것도. 책을 많이 읽으면 좋은 글을 쓸 수 있듯이 게임을 많이 하면 좋은 게임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임 많이 하면 되겠죠? 근데 이 게임을 많이 할 때 많은 종류를 해야 되는데 어떤 게임이 좋은지에 대해서는 사실 찾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제가 알아보는 수많은 방법을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는 험블 먼틀리입니다. 광고를 하자는 걸 알 때 이거는 험블 먼틀리는 상대적으로 시간이 된 게임들을 묶어가지고 한 달에 어느 정도 가격을 내고 구독을 하는 형식이에요. 그래서 이게 왜 쓸만하냐 하면은 그냥 우리가 스팀 페이지나 아니면 그냥 플레이스토어 같은 거 켰을 때 뭔 게임이 재밌는 게임이고 뭔 게임이 배우자에 맞는 게임인지 모르잖아요. 근데 험블 먼틀리에서는 상당히 어느 정도 준수한 퀄리티인가 물론 가장 잘 만든 게임은 아니니까 가장 잘 만든 게임은 이런 번들에 안 적어 그냥 돈으로 팔겠죠. 그런 게임들을 일단 모아서 제공을 해줍니다. 그럼 좋은 점이 뭐냐? 나는 귀찮게 다 상점을 돌아다닐 필요 없이 여기 있는 게임을 플레이해보고 이 점은 배울 점이다. 이 점은 이 점이 문제다라고 다 뽑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굉장히 나쁘지 않은 선택 중 하나입니다. 다른 번들 사이트, 그러니까 이런 게임을 묶어서 파는 사이트를 번들 사이트라고 하는데 여기 차이점이 이제 어느 정도 퀄리티 있는 게임을 잘 엄선을 해서 가격이라는 점이니까요. 두 번째는 이제 게임잼 사이트들입니다. 게임잼은 아까 설명했듯이 일정 기간 내에 사람들이 모여서 게임을 만드는 행사라고 했죠. 그러면 물론 여기서 공개되는 게임들은 다 무료로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플레이하고 평가를 남기는 게 주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게임잼 페이지에 들어가서 게임을 올리지 않더라도 올라가는 게임을 들어가서 이런 건 해보는 거죠. 이 게임으로 어떻고 게임을 어떻고 그러면 많은 아이디어를 얻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하면 되겠다 얻을 수도 있습니다. 단점은
굉장히 게임들 종류도 많고 게임장에 올라오는 게임도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당장 최근에 열린 르담 대화 같은 경우에는 40위 경우에는 총 3,000개의 게임이 올라왔고 각각이 다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죠. 거기서 뭐가 재밌고 뭐가 재미없는지를 찾아보는 것은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질문은 게임을 정말로 만들고 싶은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디지스 유일 게임 제작 동아리 회장으로서 신입 회원들이 들어오는 것을 보면 자기 나름대로 게임 만들고 싶어 하긴 합니다. 근데 하지만 실제로 게임 제작에는 많은 노력이 들어가요. 그래서 처음 배울 때는 웬만한 한 학기 수업만큼 시간 써야 되거든요. 그러면 학기가 끝나고 나서 너무 힘듭니다. 그냥 탈퇴하겠습니다 하는 사람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자기가 정말 만들고 싶은지 한번 생각을 해보고 정말 만들고 싶으면 한번 기회를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가 제가 전달하고 싶은 내용을 최대한 전달한 것 같습니다. 새로운 미디어는 이제 언제나 환영받기 이전에 배척을 당합니다. 17세기에 책이 그랬죠? 책은 맨 처음에 17세기에 나왔을 때 책을 읽는 사람들은 뭐 이단이나 이런 것에서 배척을 많이 당했다고 해요. 지금 21세기에서는 게임이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있어가지고 게임이 점점 문화 아니면 미디어로서 인정되는 부분이 많아지고 있는데 그래서 교육자료도 많이 활용이 되고 있죠. 그래서 그 중에서 게임은 글이나 음악 아니면 그림 같은 걸 한 번에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자신의 세계를 표현하는 방법으로 게임을 어떨지 한번 제안해보고 싶네요. 감사합니다. 질문 시간이 15분 정도 있다고 하는데 궁금한 거 있으실 분 질문 있으시나요? 네. 지금 목소리 할게요. 짜증나요. 네, 지금 현재 지금 R7에서 지금 스타트업으로 일하고 있는 미러매니저 강건웅입니다. 저희가 이제 콘텐츠로 헬스케어 쪽으로 게임을 제작을 하고 제품도 제작을 하고 있는 중인데 게임을 업체에 이제 맡기려면 스토리보드를 짜야 되는데 그 개발자들한테 이해를 시키려면 어떻게 스토리보드를 잘 짜야 되는지 한번 개발자 입장에서 이야기를 주실 수 있으세요? 스토리보드가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됐냐가 제가 잘 이해를 한다. 이거는 사람에 따라 어느 차이는 있겠지만 어느 정도 프로세스화되어 있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개발자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좀 회로가 좀 프로그래밍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서정적인 이런 게 많이 있으면 상대적으로 만드는데 표현하는데 좀 많이 힘들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이미지가 필요해서 어떻게 나와야 된다라고 설명을 할 때는 자신이 머릿속에 생각하는 그 이미지를 대충 이런 느낌이다라고 표현하는 게 아니라 이런 이미지가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들어간다고 되어 있으면 개발자들한테 제일 좋죠. 왜냐하면 개발자들은 이걸 문학적으로 이해하는 것보다는 이걸 실제로 코드로 구현하는 시간을 더 많이 쓰니까 실제 게임 제작 프로세스에 진짜 대부분의 시간을 정말 개발에 쓰이기 때문에 이런 사소한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는 경우에는 개발자들한테 많이 도움이 되죠.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제일 처음 만든 게임은 이제 아까 여기 이거 전에 연습으로 만들었으니까 연습으로 만든 걸 빼고 말씀드리면 아까 이 게임 만드는 게 있었죠? 여기 보시면 여기에 시간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게 제일 처음 만든 게임인데 고등학교 때 출제 때 한번 해보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만들어봤는데 처음에 이게 숫자들이 굉장히 난잡하게 되어 있지만 이게 주사위 숫자를 측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사위로 불려가지고 누가 이기고 지는지를 결정하는 걸 좀 복잡하게 만들어서 해보자. 그래서 친구한테 빌리는 부탁하고 제가 프로그래밍이나 음악 같은 경우는 제가 전담을 해서 간단하게 말하면 배틀 게임이죠. 흔히들 우리말로 이제 문발 게임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게임처럼 만들어졌고 축제에서 시연해봐서 상당히 괜찮아서 굉장히 재밌었던 게 있고 거기서부터 본격적으로 게임을 본격적으로 만들어봐야겠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처음에 이제 마켓에 올려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 생각보다 반응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들 관심 받기가 쉽지가 않아서 활동이 쉽지가 않고 친구들한테 이야기를 해보고 거기서 시작하는 게 아무래도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자신감 얻기에는. 아, 네. 그런 게 확실히 있다면 지금 여기 있는 애들은 보시면 여기 없는 애들도 굉장히 많은데 예를 들면 뭐 츠크루 게임 들어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 츠크루 게임들은 이제 RPG에 정말 특화되어 있거든요. 아니면 RPG 관련한 스토리라인 타운 쪽에 완전 특화되어 여기 안 적혀 있는데 그것도 그렇고 뭐 근데 고독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이제 그냥 단순한 게임 만드는 데 좀 집중이 되고요. 게임 메이커나 아니면 저기 좀 이상한 외계인처럼 보이는 코코 스토리 같은 경우에는 저기 적혀 뭐 이름에서 보이듯이 두 번째 엔진의 이름에서 보이듯이 2D 게임, 그러니까 평면상에서 움직이는 게임 만드는 데서 최적화가 됐습니다. 뭐 유니티나 얼리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3D에 집중을 좀 더 많이 하고 2D 기능을 지원합니다. 사실은. 근데 일반적으로 범용성이 제일 좋은 거는 유니티를 해서 그래서 많이 추천하긴 합니다. 그거 말고도 이제 나는 예를 들면 비주얼 노벨 같은 경우에 엔진이 따로 있어요. 뭐 램파이라든가 아니면 최근에 생긴 엔진으로는 텍스트를 따라 찾아가는 어드벤처를 굉장히 편하게 만들 수 있는 엔진이 있거든요. 그뿐만이 아니라 나는 전략 게임 만들고 싶은데 정말 그 베이스가 되는 엔진을 만들고 싶다고 하면 엔진을 직접 제작해 쓸 수도 있겠죠. 지금까지 얘기해 주신 건 게임 개발자 입장에서 게임을 만드는 팀을 얘기해 주셨던 건 혹시 게임 하나를 만들면 영상이나 스토리까지 해서 되게 많은 부분을 들어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명이 같이 어떤 게임 개발을 했던 과정이나 보통 이제 제가 여러 명이서 게임 개발할 때는 개발 자체, 그러니까 프로그래밍 전반 같은 경우는 제가 혼자 만든 경우가 많긴 했고요. 그림이나 음악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다른 사람한테 부탁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뭐 그런 경우가 사실 일반적으로 많은 것 같기는 해요. 여러 가지 행사 같은 데서 물어보고 하면 한 명이 코딩을 하고 남은 사람이 나머지를 전담하는 거죠. 음악이나 그림 같은 경우는. 그래서 소규모 개발팀에서는 주로 이제 코딩하는 사람 한 명이나 하면 잘하면 이제 2명 이런 식으로 되고 그러고 나서 나머지 그림이나 음악 이런 식으로 배우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역할 분담을 사실 어떻게 해요? 모두가 다 그림 그리고 모두가 다 코딩을 하고 모두가 하면 그런 팀도 드물게 있긴 합니다만은 1인 개발 말고 여러 명이 작업할 때 아무래도 뭐 그런 식으로 역할 분담을 많이 하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아무래도 서로 간의 통신이고요. 그러니까 서로 알아들을 수 있게 전달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결국에 그림 그리는 사람은 코딩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잘 모르고 코딩하는 사람은 그림이 어떻게 그려지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개인적으로 부탁을 드릴 때 이것만 좀 바꿀 수 있냐 했더니 쉽지 않은 작업이라고 이야기 드린 적도 종종 있고 그것처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프로그래밍 하는 사람이라면 그림 그리는 사람한테 어떻게 하면 이게 편하게 해줄 수 있는 결국에는 대화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같은 게임 만드는 사람들끼리 최대한 자주 모여서 최대한 자주 이야기해야 서로가 필요한 게 뭔지 알 수 있고 서로가 어떤 점이 이해가 안 되는 건지 알 수가 있고 이거는 누가 나와가지고 그림 그리는 사람한테 다 강의를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서로 만들면서 깨닫는 게 제일 크기 때문에요. 그렇습니다. 다른 거 있으신가요? 게임을 만들 때 이제 거기 안에 들어가는 소리나 이런 거 있잖아요. 음량이나 이런 거는 어디서 다운을 받으시는지 안 그래도 저작권 때문에 그런 쪽으로. 소스 같은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네. 그림 소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굉장히 민감한 문제예요. 우리가 상업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만든다 할 경우에는 사실 다른 그림을 가져와서 써도 엄청 큰 문제가 되는 경우가 드문데 말씀하신 것처럼 뭐 그림 같은 거나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죠. 상업적으로 쓸 예정이 생기면 이럴 경우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최대한 제가 만들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뭐 포토샵을 꼭 안 배워도 저는 파워포인트로 그림 소스를 자주 만드는 경우가 많은데 파워포인트로 정말 간단하게 효과 같은 거 넣어서 만들면 상당히 그럴싸한 그림들이 나올 때가 종종 있어요. 아닐 때도 있지만 그런 식으로 최대한 제 선에서 해결하는 노력을 하고 아닐 경우에는 좀 비용이 들더라도 밖에다가 역시 부탁을 하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고 뭐 무료 그림 소스를 받을 수 있는 사이트도 종종 있긴 하지만 마음에 들진 않죠.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비용을 좀 쌓아야 되는 게 현실입니다. 아, 네. 네. 질문은 여기까지 받는 걸로 하고 다시 한번 강연자분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로써 제2의 디지스트 X 테드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